세 번째가 38정이거든요. 예, 요즘 정치가지 홍범구주에서는 한 항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홍범구주에서 말하는 리더로는 9개를 갖춰야 된대요. 근데 지금 정치로는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이걸 다 갖추겠나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천의 존재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후천적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읽어내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철저히 시키잖아요. 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실제 일에 같이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까? 왕세자교육. 근데 38장은 말 그대로 현재 정치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일화식입니다. 첫 번째, 먹는 거 해결. 서경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는 이식 미천하고 국은 이민 미천이라.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고 으뜸 가치로 여기고 나라는 백성을 으뜸 가치로 여긴다. 이게 민본주의입니다. 그래 세종이 영민락을 만든 겁니다. 세종 정책은 민본주의, 예민주의입니다. 민본을 넘어서 예민주의, 예민정치. 리더는 백성의 아픔을 해결하는 사람을 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제일 먼저 되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거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복지정책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입니다. 재물 화자. 여기에서 생활이 돼요. 근데 생존 없는 생활은 안 됩니다. 이 재물은 정당한이 불리고 정당한 유지하고 정당한이 써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그걸 이로 벌고 아니 의로 벌고 의로 쓰라고 그랬죠. 개인들은 욕망 때문에 이익을 가지고 의를 핑계 삼아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공정한 행위를 통해서 이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 문제입니다. 요즘 경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예전에 일찍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로서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대기업에 따른 편법을 줘요.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제사 문제가 나와요. 제사. 이 제사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 세종이 먹거리 해결책은 그 유명한 농사직설 썼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때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제 제도 이런 것을 전부 수정을 해요. 세금 정책을. 왜? 시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종 시대. 그 다음에 이 제사의 문제, 문화의 문제인데 사람이 먹고는 못 산다. 문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이 하는 게 그 유명한 음악 사업을 정리합니다. 그게 악입니다. 중국에서 그때 악기를 다 수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 자주성의 발록이랍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가 정밀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의 발달도 상징합니다. 그전에는 중국에서 악기를 사갖고 옵니다. 우리에서 우리 기준음을 못 맞춰요. 거기랑 우리랑 위도, 경도 차이가 있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씁니다. 세종은 그걸 바꿉니다. 박연을 시켜가지고 편종, 편경, 황종음을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 성정에 맞게 바로잡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정대여 오태평이라는 그 지금 종묘제례야, 문묘제례. 그게 가사를 작곡을 자기가 직접 합니다. 이것은 자기 조상들하고 관료들하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존재들하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게 여민합니다.
세종이 그런 분입니다. 음악에도 작곡, 어마어마한 작곡을 하는 거예요, 세종이. 그게 제사, 문화 문제. 새마을운동도 거기서 나온 일환입니다. 근데 조금 지향점이 다르죠. 네. 식에만 걸려있는 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식에만 걸려있는. 그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 내가 하나는 버렸구나 해서 만든 게 정신문화연구원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제 늦었죠. 다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세종은 같이 갔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나온 게 사공입니다. 사공이 요즘 말로 하면 건설 이쪽 국토 요즘 뭡니까 그게 명칭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정책에서 그 하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네, 국토 그게 바로 사공이에요.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살기 좋도록 이게 사공입니다. 사공입니다. 이때 도로망 놓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추지 않습니까? 사공의 문제. 그 다음에 지도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고토 회복을 했죠. 4군 6진을 대책해가지고 신라 이후에 일어났던 통일 신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남북국에서 남조 신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조 신라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남쪽을 점령했던 신라가 이뤘던 이쪽 만주까지는 못 갔지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4군 6진을 대책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의 영토를 세종 때 확보합니다. 세종하면 문치만 생각나잖아요. 초기에 등극해가지고 저 밑쪽 스시마성을 점거해버립니다. 그러니 안에는 어떻겠어요? 그 강력한 일본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중국 연인 여기들 중국에서도 그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문무겸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이건 요즘 말로 하면 교육부입니다. 말 그대로 위로는 집현전. 그 다음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로까지 보급해야 되니까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예, 동양과 서양의 인쇄술은 서양은 사적 개인이 했어요. 사적 개인이. 근데 동양은 국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찬 사업이라고 해요. 그때 갑인자가 유명합니다. 지금도. 할자가 아름답고 정확하고 정조 때 병진 글자도 유명하지만 세종 때 나온 전기에 나온 갑인자가 그렇게 멋들어져요. 예술적 가치까지는 없습니다. 갑인자가. 그래서 경서들을 필요한 것들 아까 성광행책도 이런 걸 전부 다 지역에 보급합니다. 왜? 깨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구가 있습니다. 요즘 법무부, 검경 이게 사구거든요. 도덕을 담당하는 것. 여기에서는 송육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세종 때. 그게 나중에 경국대전의 원형이 됩니다. 조선법전 체계 송육전. 왜? 그렇게 돼야 엄격한 룰 속에서 이연령, 비연령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서경에서 나온 것처럼 동양의 법정시는 법은 보조작용은 될 수는 있지만 법이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은 형기형무형이다. 형벌 없는 걸 기하는 게 동양의 근본 형벌책이고 그 다음에 정치를 보좌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법이 제일 위에 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뭔 사회입니까? 지금 사회가 아까 정법일치라고 그랬잖아요. 법치. 동양에서는 이게 뭘로 된다고요? 정치를 보좌하는 데 불과할 뿐이지. 이게 근본 입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는 만민 평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비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세종 때 법령을 내렸습니다. 법대로 처리한다. 죽인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무죄.
최대한 사용 안 해요. 냉방 감옥, 온방 감옥, 남자 여자 따로. 이게 세종 때 나온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사진. 요즘은 겨울에 이어주잖아요. 그때 온방 감옥 따뜻하게 해줘. 여름에 시원하게 해줘. 세종 때 시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고가 있죠. 힘없는 백성들이 직접 보고가 좋도록 신문고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빈이 나옵니다. 빈. 손님 빈자.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 우리나라만 못 사니까 지역 다른 국가들과의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악 만들 때도 외교 마찰을 피하고 훈민정음 만들 때도 외교 마찰을 피하고 우리나라 역법을 만들 때도 외교 마찰을 피합니다. 하다못해 사군 육진 했을 때도 전부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세종은 다 피하고 그러지만 그 일을 다 관철해요. 세종에는 음양 간유를 겸한 사람입니다. 중국하고 외교 마찰을 어떻게 피해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하지를 못한다. 한문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래서 내가 불쌍해해서 조금 쉽게 그 다음에 그때 실제적으로 뒤에 발문해 보냐 그러면 이렇게 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표현하고 쓰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문으로는 그걸 다 방언 이런 걸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중국의 한자 위대한 한자를 무시하거나 뭐 이게 대단한 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명분에 집착하지 않아요. 악 만들 때도 그래요. 계속 비판을 겁니다. 아니 중국 그 좋은 노래가 있는데 왜 그놈 쓰지? 그 이전에 전부 중국 음악으로 제사 모셨는데 왜 당신이 유별나게 불어요? 세종이 그럽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늘 이렇게 살 때 우리나라 음악 들었지 얼마나 클래식 들었나? 죽어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나? 죽었을 때만이라도 평상시에 듣던 음악 한번 들려봐 주자. 이게 비판하니까 내건 명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야, 그거 음악 별거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만든다. 이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라도 평상시에 듣던 음악 나 듣게 헤어지고 싶어. 얼마나 효성스럽습니까? 그게 해쳤거든요. 스시마를 정벌합니다. 강으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이쪽 지역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게 합니다. 여진을 물리치고 딱 은금을 하고 나서 다시 소통을 합니다. 중국 명나라하고도 그렇게 음양 강요를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조공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해요. 세종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공 바치는 것을 완전히 소폭 일상적인 걸로 다 바꿨다. 그때 뻣뻣하지 안 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뚝뚝 떨어지는 문장. 그러니 거기에서 감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안 굽히면 안 한다. 역시 대화는 다릅니다. 왕과 대화는 달라요. 폭구는 강일변도입니다. 졸구는 유일변도고 대구는 음양강요를 적절히 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38정에서 군대 문제가 나옵니다. 사가 이때는 군대 사입니다. 자주국밥 이때 아주 많은 무기들이 신무기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스시마 정벌과 사군 늑진을 대처합니다. 세종은 전방위적으로 기존에 있던 문물제도를 좋은 점을 다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전부 개변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물론 32년간 제의했다는 게 너무 큽니다.
4년, 5년은 어렵습니다. 32년간 했다요. 대단합니다.